자, 그러면 네, 고민 없이 여러분도 백년화평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유럽 중앙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소식. 이게 미국 기준금리 올리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야 빅스텝이냐 뭐 베이비 스텝이냐 자이언트냐 뭐 이런 얘기 하도 귀에 박히게 해가지고 네. 유럽도 금리 유로존도 금리를 올려야 되겠지 이런 생각은 뭐 당연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도 사실 오늘 기사 검색을 하다가 유럽이 기준금리를 11년 만에 올린다? 11년 만에 올린다는 거야. 11년이요? 근데 그것도 지금 0%잖아. 기준금리가 11년 전서부터 0%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아 이게 매일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저 역시도 야 이게 맞나? 11년 만이면 201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그 기준금리가 0%.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0%가 된 게 아니라니까 원래 0%였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될 수 있는. 근데 뭐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의 시발점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0% 이거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다른 은행들과의 거래에서 하는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지금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이 유럽 중앙은행에 돈 맡기면은 네. 금리를 주는 게 아니라 0.5% 예치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냥 유지.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할 때는 0.25% 이제 갖고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 돈 갖고 오지 말고 돈 빨리 시중에 풀어 이런 스탠스가 이번 달까지는 유지가 됐는데 네.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계획이라고 미리 발표한 거예요. 친절하죠? 그러네. 우리 이번엔 동결인데 다음엔 올릴게. 올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올릴게라고 계획을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겁니다. 네.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가 1.5%에 이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날에서 2016년도에 0%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2016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이상이 없다. 없었고. 그렇게 된 거죠. 11년부터 계속 내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계획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월에 결정하는 금리 인상 규모에 대해서는 중기 물가 상승 전망치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야 미국만 뭐 빅스텝 하냐? 우리도 가능성은 열어놓는다. 네. 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9월에 결정하는 금리 인상의 규모를 물가 상승률. 근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뭐 8%대 나오는데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도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올해 인플레이션이 6.8%를 전망을 하고 2023년에 3.5, 2024년에 2.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월 유로존 인플레이션 지표가 8.1%라니 미국이랑 비슷해요. 네. 97년도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유로존이니까 유로존이 통합된 다음에 97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합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3월에 8.5%였는데 조금 낮아진 게 이제 5월에 8.1%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0.75에서 1%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를 전혀 팔로우업 하면 안 하는 상태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존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그런데 어제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달러 인덱스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102.54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유럽의 경제라는 건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경제거든요. 근데 이 유럽에 대한 관광 수요 이런 것들이 올 여름에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 대국인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좀 부활하는 조짐을 갖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는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네. 유로존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찌 보면 그 전쟁만 없었으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가 105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리오프닝 상태에서 관광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렸을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쟁이 딱 그 순간에 터졌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은 그 여파를 좀 덜 받는 나라라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 됐고 유로존은 금리를 예고를 한다는 것도 참 그렇죠. 예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불안하지만 우리 할 테니까 잘 좀 봐줘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의 심리를 좀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뭐 거죠?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조심스럽게 아, 한다는 조심스럽다. 거죠. 미리 예고한다는 거는 네. 뜩했을 때 시장이 또 요동을 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담은 그런 행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올린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년 동안 0%였다는 건 아니고요. 11년 전부터는 한 번도 금리를 올린 적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네. 의미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미국의 입장은 네. 어제 저녁 이선엽 부장의 또 방송도 또 색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저 형사반장이라고 내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네. 어제 뭐 댓글 보니까 사령관이 됐더라고. 야전 사령관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이렇게 확 승격을 시키고 업종 전환을 시키면 어떡해? 경찰청장을 아, 하든지. 어제 분위기는 정말 그래?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령관이었어? 네, 어제 완전 사령관이었어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이 단어는 저도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 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그래서 네. 그때 검색을 하다가 슈링크라고 왜 그리고 박근영 부장이 아, 이렇게 이거 맞는 거 있잖아. 300샷. 그거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나 그러면서 플레이션 그 가격이 많이 올랐나 하고 검색을 했는데 그게 아니까 슈링크 뭐래요 이게? 줄이고 그리고 밑으로 꺼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쪼라들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쪼라들고. 네네네.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이란 뭐냐면은 이 꼼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가격을 올리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수량이나 양을 교묘하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과자 업체들 전문인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이게 진짜 그러네요. 왜냐하면 크리넥스 티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소형 크리넥스 티슈 한 장에 한 상자에 티슈가 65장이 들었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60장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진짜? 8% 금리 인상, 8% 가격 인상 가격 거죠. 인상 네.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이상하다. 쓰다 보니까 그 다 사실 썼네. 느끼진 못하지만.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초반이 플립 요거트라는 게 있는데 150.2g이었대요 이게. 네. 근데 이건 많이도 줄였네. 127.5g. 먹다 마는 효과가 나겠지 이거. 그러네. 그래서 먹성전 하나 더 줘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우유 요즘 보면 1리터짜리가 거의 없어요. 1리터 같이 생겼는데 다 900, 뭐 850, 그래요? 심지어 700 몇씩까지 왔어요 제가. 어. 생긴 건 다 1리터로 생겼는데. 그리고 코트라 울트라 크림 케어 화장지 두루마리. 이런 걸 줄이면 어떻게 해? 두루마리 요거. 340장에서 312장으로 감소. 폴저스 커피 이거 많이 먹는 거거든요. 1.5리터 용기를 1.3리터 용기로 줄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네. 많더라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니네 좀 꼼수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는 최신 기술로 커피콩의 무게를 줄였을 뿐이다. 한 통으로 커피 400잔은 여전히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연하게 드셔야 되나?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네슬레 네스카페 아메리카 커피 캡슐 용량. 이거는 네슬레 이거 많이 먹잖아요. 100g에서 90g으로 10% 이것도 네, 사실 올린 그렇고요. 거네. 프리토스라고 스콥스 과자라는 게 과자, 있는데, 이거 510g이든 430g. 이거는 뭐 거의 10% 그죠? 10% 이상 줄였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가루비라는 그 제과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 10% 무게를 줄이고 가격도 가격은 10% 인상하고 중량은 10% 줄이고 가격 그러면 20%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데서 네슬레, 켈로그, 캐드베리 이 유명한 영국산
초콜릿 업체잖아요. 다 내용물을 줄이면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올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슈링크플레이션이다. 네. 신조어죠.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근데 그래서 이거 추적하는 소비자 운동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제서 낱낱이 밝혀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이제 K 질소의 매운맛을 한번 봐라. 씨. 우리나라 질소 과자의 매운맛 좀 봐봐니. 그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다 올려주세요. 우리나라 아니 뭐 운동까지 해. 여기다 딱 올리면 바로 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런 짱인데. 하여튼 근데 뭐,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이 텐저블한 이제 그 제품, 그죠? 제품에서 이런 이제 이게 발견이 되는데 사실은 제품보다도 서비스는 엄청 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항공사에 뭐 문의하려고 전화하는데 예전엔 대기 시간 3분인데 지금 대기 시간 물론 손님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서비스 인력을 감축해 버리는 거지.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먹는 거를 조금 먹는 것도 불만이지만 내 기환 시간을 여기다 이렇게 더 써야 되나? 그렇죠. 그런 우리는 모르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도 인력 감축을 통해서 이 임금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발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이게 축소돼 있다라는 거지. 하긴 인플레이션에는 과자값이 만약 그대로 돼 있으면 이건 그렇지. 안 오른 걸로 돼 있으니까. 안 오른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제품 가격으로 산정하는 거니까. 그렇겠네. 그죠? 네.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신라면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신라면 500원이었어. 네. 근데 500원 그대로야. 근데 양이 줄어. 양이 10% 줄었어. 그럼 소비자들은 이게 500원을 내지만 물가 지표는 안 오른 그렇지. 거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을 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네요. 이런 측면도 있고 실제로 더 오른 수치보다 훨씬 더 오른 오른 거지. 거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그렇죠. 분야에서는 이건 진짜 측정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제품은 뭐 그람수라든지 이거 측정을 하지만 그러네. 서비스의 불편함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발표되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는 어쩌면 훨씬 축소돼서 발표가 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질소 관련주 지금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질소 관련주는 질소 관련주. 질소 관련주를 찾으시는데 질소 쇼티지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질소는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한 70%가 거의 질소일 겁니다 아마. 산소 아니에요? 공기 중에? 네. 형님 그런 산소는 거야? 많아봐야 20%예요. 난 19%. 과학 잘 못해.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자,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유럽 관련 뉴스인데요. 가솔린과 디젤 차량의 판매가 2035년 유럽에서는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030 종료가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종료하기로 했어요. 유럽 의회에서 땅땅땅. 그럼 이제 네? 진짜 없는 거예요? 없어. 못 팔아요 신차는? 안 팔어. 와, 네. 35년이면 12년, 13년 남았는데? 13년 남았는데 보세요. 그럼 만약에 신차 기준으로 보면 네. 내가 만약에 2030년에 디젤 살까요? 안 사시겠죠. 아니 내 차 5년 타고 그거 그렇지. 중고차 팔 때 똥깡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럽이 뭐 앞서 나간다는 건 뭐 다 아는 바지만 이런 기후라든지 어떤 이런 거. 근데 사실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파리 협약이라든지 기후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 뭐 예를 들면 친환경 연료를 쓰고 뭐 전기차라고 이렇게 시작됐던 건데 네네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져 버리니까 야 저거 천연가스나 기름 저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에너지를 저감하는 무언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 공급원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큰 자극을 받은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네?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네네.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면서도 어떤 생존 전략으로서의 어떤 이 가솔린 디젤 차량 내연기관 차량의 어떤 판매를 종료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대도 좀 일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협안 뭐 예를 들면 회용 내 차량을 10% 줄이는 걸로 대응하자 뭐 이런 것 관계 없고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근 들어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유가가 다시 $120 이제 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할 거 없이 다 $150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80가 넘어가면 대체 에너지주가 경제성을 얻는다. 한참 전 얘기인데 네. 지금은 아마 이 대체 에너지 쪽의 경제성은 더 강화됐겠죠. 그렇겠죠. 네, 기술의 네, 발전이 네,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유가가 $120 수준, 너무 적어도 어려운 $100 이상에서 그럼 경제성이 훨씬 더 확보되니까 네, 네, 네. 이쪽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논리가 딱 장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유럽은 유럽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유럽, 북구 유럽 이런 데들은 해 빨리 집니다. 해가 뭐 그리고 9월서부터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이런 데 보면 태양광 발전 쉽지 않아요. 4시부터 껌껌해지는데 뭐. 근데 그 4시부터 껌껌해질 때나 낮이나 바람은 세게 불거든요. 올해 바람이 좀 덜 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 유럽에는 풍력입니다. 풍력이고 그 풍력을 전기화하는데 뭐가 필수냐? 수소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로 저장해야 되니까. 유럽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풍력과 수소 쪽에 비즈니스 기회가 훨씬 더 열려 있을 것 같다. 열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유럽의 자동차 판매 물론 뭐 35년쯤 되면 또 몇 년 유예한다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정해졌고 네.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추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박근영 부장과 함께 오늘 마켓 인사이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